살인의 죄 178번 사람의 시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이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검사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상태 변화 등 재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채용하기 어렵다. (179번) 부작위 살인. 형법 18조의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자기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그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자기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귀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자귀의 의무는 법령,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혹은 조리상 자귀의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자기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선장의 권한이나 의무, 회원의 상명, 하복, 체계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장을 수장으로 하는 효율적인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어 항해 중인 선박의 위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장은 승객 등 선박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의 태양, 구조 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그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 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 지속적으로 구조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장이나 승무원은 순환구호법에 의하여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선박의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 운송 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모든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서로 협력하여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박 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통해 보호 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자규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익 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 구체적인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부작위는 자규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규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규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0번 살인예비죄.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준비 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단순한 범행의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피고인 2는 피해자 5를 살해하기 위해 피고인 1과 공소 외인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살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인 2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181번 존속살해죄의 합헌성.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다.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82번 입양과 존속살해죄.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왔다. 그렇다면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83번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동거하는 남자를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184번
살인죄의 간접정범, 위기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 방조죄의 구별. 피고인이 7살, 3살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해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인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살인죄에 관한 표준 판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